네, 안녕하세요. 넘버원 헤어 아카데미 최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전형적인 주붓컷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단발 커트라고도 많이 하고 이제 커트 단발이라고 많이 하는 주붓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일자 형태의 단발머리인데 뒤에는 약간 깔끔한 느낌의 단발머리면서 옆에를 살짝 먹는다 그래서 단발과 커트가 합쳐져서 단발 커트 또는 커트 단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주붓 스타일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델분의 기장이 짧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샵에 왔을 때 기장이 전체로 자를 게 거의 없습니다. 롱머리나 미디움머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브로킹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브로킹은 2분의 1 브로킹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로킹을 탔는데 일부러 약간 언밸런스로 한번 타놨습니다. 이유는 그 브로킹의 높낮이에 따라서 볼륨의 위치와 무게, 그 다음에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높게 탔고 하나는 이렇게 브로킹을 낮게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높게 타고 가이드를 설정했을 때랑 낮게 타고 가이드를 설정하고 잘랐을 때 높게 설정하고 자른 거랑 낮게 설정한 거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높게 설정하고 자른 게 볼륨의 위치가 높아지는 대신에 밑에는 가벼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층은 되게 많아지겠죠. 대신에 브로킹을 낮게 타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볼륨은 처지면서 그다음에 밑에는 약간의 무게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위에 층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브로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님의 뒤통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층에 따라서 볼륨에 따라서 어디에다 볼륨과 층을 줄 건지에 따라서 이제 브로킹 높이가 달라지셔야 되는데 보통 주부님들의 스타일에서는 백포인트보다 밑으로 볼륨이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로킹을 조금 높게 갑니다. 그래서 백포인트보다 살짝 한 2cm 정도 높은 위치에 형성되게끔 2분의 1 브로킹을 그래서 오른쪽 브로킹과 이제 동일하게 브로킹을 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브로킹을 타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가이드를 잡겠죠. 가이드는 백포인트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서 설정을 하실 때 임의대로 막 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또 손님이 자른 머리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언제 잘랐는지 물어보고 한 달 됐다라고 하면 뭐 1cm, 2달 됐다라고 하면 뭐 한 2cm 정도 잘라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볼륨의 위치 이런 거 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도가 볼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어디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볼륨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볼륨의 위치를 내가 어디다 줄 건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섹션을 잡습니다. 이때 각도는 볼륨의 양에 따라서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동양인의 머리에서는 70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도 70도를 이제 잘라 볼 건데요. 자, 항상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살짝 한번 길게 잘라 보세요. 각도는 70도로 그래서 전체를 다 자르기 전에 첫 번째 섹션만 잘라 놓고 나서 볼륨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손님의 뒤통수 형태에 맞는 볼륨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조금 처진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볼륨 여기 이만큼 하고 바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드라이하고 나서 또 이제 손질하게 되면 또 볼륨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겠죠. 물론 낮은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낫긴 한데 그래서 항상 자를 때는 내가 볼륨을 어디에다 줄 건지 생각해서 이 길이 설정 지금은 약간 길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 설정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0도의 첫 번째 섹션은 온 더 베이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볼륨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자, 다음 섹션은 사이드 베이스. 자, 사선 섹션의 각도는 70도. 이때 베이스는 사이드, 두상과 일자가 되게 온더가 가게 되면 이게 둥글게 들어가겠죠. 그럼 오른쪽 라인의 머리를 파먹습니다. 물론 얘는 단발 커트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돼. 근데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먹는 정도에 따라서 온더로 가실 수도 있고 사이드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살짝 약간 빠지는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잘랐던 요 가이드 보시고 70도에 사이드 베이스 밑에 따라오는 머리가 있으면 자르시고 없으면은 두시고 다음 섹션 또 사선 섹션에 브로킹과 평행이 되는
사이드 베이스, 70도의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또 따라오는 데까지, 따라오면 자르고 안 따르면 냅두시고, 잘라놓고 체킹하게 되면 이 브로킹과 이 커트선이 일자가 되게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는데 내가 잘랐던 커트의 반대 섹션, 사선 섹션으로 체킹했을 때도 요각은 직각이 나오셔야 되고 요각은 70도가 나오셔야지 내가 잘랐던 그 커트의 상하의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을 자르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제가 섹션을 나눠서 잘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섹션을 나눠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선 섹션으로 갔는데, 샵에서 선생님들이 베이스가 몸에 익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자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방금 아까 센터에서 잡았던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요 센터에서 잡았던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냥 브로킹, 두상에 대한 사이드 베이스니까 브로킹과 평행이 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잘랐던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 방에 70도로 들어서 따라오는 머리들은 그대로 요 브로킹과 평행이 되게끔 요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어때요? 비슷합니다. 내가 잘랐는데도 거의 모를 정도고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모를 정도로 거의 섹션을 나눠서 자르나 블록으로 자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상하의 연결은 섹션을 나눠서 간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쁘겠죠. 하지만 블록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샵에서 쉽게 좀 더 빠르게 자르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블록으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체킹해서 밑에 이렇게 따라오는 잔머리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상하의 연결감이 훨씬 더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베이스나 이런 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섹션을 나눠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한 방에 블록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의 전체적인 볼륨과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었으면 이제 나머지 위에 층을 연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층, 볼륨 형태를 만든 걸 가지고 아까 이어티어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층을 설정하고 이제 층과 볼륨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층을 설정하실 때 밑에 거 보고 방금 잘랐던 걸 보고 떼굴 굴려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커트 방법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경력이 많고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각을 주고 연결했을 때 층이 얼만큼 나고 볼륨이 얼만큼 올 거라는 거를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실수로 내가 각을 들어버렸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층이 너무 많이 나고요. 반대로 각을 너무 낮춰서 연결하게 되면은 이젠 위의 길이가 길어져서 층이 처져서 뚜껑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자르라고 권해드리냐면은 물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트를 하라고도 합니다만은 실수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티어가 나누어진 이 상태에서 먼저 탑을 설정하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탑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륨을, 최종적인 볼륨과 층을 어디다가 줄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위치만큼 탑을 먼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층과 볼륨을 여기까지 줘야 되겠구나 라는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대로 방금 설정했던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를 다 일자로 자릅니다. 방사선 섹션에 후두부는 전체 다 방사선 섹션에 탑 포인트 설정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전체 다 올림 빗질. 네.
따라오는 데까지는 전체 다. 뒤통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데까지 전체 다. 이때 잘라놓고 나서 체킹을 하게 되면은 이 탑 포인트 부분이 전체가 딱 뭐가 되게끔 이렇게 일자가 나오게끔. 자, 그래서 이제 층은 설정을 했고요. 아까 2분의 1 브로킹 타고 밑에 볼륨 만들어 놓은 거와 방금 탑 설정했던 거랑 이제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 잡아놓고 나서 밑에 잘랐던 거, 아까 밑에를 70도로 잘랐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결도 70도가 돼야 돼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볼륨이 죽고 층이 많이 생기고 더 낮게 가면 걔는 무조건 뚜껑입니다. 그래서 밑에 잘랐던 각도랑 동일하게 방사선 섹션에 70도 어디까지 따라온 데까지 잘라놓고 나서 밑에 잘랐던 거랑 탑 포인트 잘랐던 거랑 굴려서 이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방사선 섹션의 온더 베이스로 그냥 밑에 잘랐던 거 보고 70도로 다 잘라요. 따라온 데까지. 또 밑에 잘랐던 거 보고 70도, 또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에 밑에 잘랐던 거 보고 또 70도, 또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 또 아까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70도, 또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에 또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70도를 잘라 놓게 되면은 밑에 잘랐던 거와 위에 잘랐던 거에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너만 살짝만 연결, 또 방사선 섹션의 온더 베이스도 코너 연결, 또 다음 섹션 온더 베이스 코너 연결, 또 마지막 섹션도 온더 베이스로 이제 코너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 탑 설정했던 얘를 기준으로 이젠 아까 백포인트 설정했던 가와 밑에 머리와 위에 머리가 연결이 되면서 볼륨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륨이 형성이 되면서 이젠 그만큼에 대한 이젠 층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섹션 반대편 동일합니다. 방사선 섹션에 마찬가지로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그대로 70도 온더, 또 다음 섹션 방사선 섹션의 온더 베이스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70도, 또 다음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70도 자르신 다음에 또 밑머리와 위에 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이젠 코너만 정리, 또 방사선 섹션에 온더 베이스 코너 정리까지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상하에 볼륨 가진 층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시면은 옆머리로 가셔야 되는데, 자, 이젠 옆에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옆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을 내가 한 방에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간적으로 빠르겠지만은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를 자르기 쉽게 다시 한번 반을 나눠주는데, 정확한 위치는 관자놀이. 관자놀이는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 아플 때 누르는 부분인데 살짝 우리 들어간 부분, 전문 용어로는 뭐 리섹션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이젠 일자로 딱 브로킹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젠 여기서 이젠 가이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젠 옆머리에서 새로운 가이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어 티어가 딱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했던 이 가이드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이드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옆머리의 이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뒷머리와 옆머리의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뒤에 가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딱 뒤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이때 각도는 몇 도로 가냐면은 뒤에는 볼륨을 주기 위해서 70도로 갔지만은 옆에서 볼륨을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얼굴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옆 볼륨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70도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90도로 가면은 밑에 나가는 양이 조금 적고 70도로 가면 밑에 잘려 나가는 양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밑에 라인에 따라서 또한 각도가 달라지는데 저는 약간 중간인 한 80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섹션에
자,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뭐, 베이스는 온더로 갈 수도 있고, 온더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온더 오프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옆에 이 라인 빠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저는 일단 오프더 베이스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뒤에 잘랐던 이 가이드 가지시고, 각도는 한 80도, 볼륨에 따라서는 70도로 갈 수도 있고, 볼륨 거의 없이 가려고 하면은 90도로도 가능합니다. 자르시고 나서 나머지를 그대로 전체를 가져옵니다. 자, 베이스가 이제 오프 더 베이스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80도로 또 그대로 오프 더 베이스로 가져와서 따라온 머리까지 다 잘라 놓고 나서 딱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자, 아까 제가 커트 단발의 느낌을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단발 커트라는 것은 뒤에 라인은 단발처럼 오다가 옆에 부분을 이렇게 커트처럼 먹는다 그래서 이제 단발 커트 또는 커트 단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오프 더 베이스로 잘랐기 때문에 잘라놓고 체킹하면 지금처럼 이 뒤의 길이보다 앞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길어지게 나오겠죠. 그래서 살짝 앞에 주부님들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얄쌍하게 빠지시는 거, 턱선을 약간 가리면서 나오는 느낌을, 옆에는 먹는 라인이지만은 얄쌍하게 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오프 더 베이스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뒤로 꽂았을 때 이게 살짝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또 원하시는 분들 또한 오프 더 베이스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렸을 때 나는 깔끔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사이드 베이스나 또는 온더 베이스로 가는 게 좋겠죠. 또는 언밸런스도 가능합니다. 한쪽은 사이드, 한쪽은 오프 더해서 약간의 비대칭을 느낌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밸런스를 동일하게 가면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이드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 더 베이스 잘랐던 거를 다시 수정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너무 많이 앞에가 길어지지 않게끔 네, 이렇게 사이드 베이스로 수정을 해서 앞에가 너무 많이 길어지지 않게끔 사이드 베이스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잘라놓고 체킹하면 이제 옆에서 살짝 봤을 때 일자 느낌이 나오게끔, 자, 만약에 체킹했을 때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블럭으로 살짝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면 혹시나 보게 되면은 옆머리와 뒷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코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너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방금은 뒤에 가이드를 봤기 때문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킹이 지금처럼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윗머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형태를 잡아 놓으시고 나서 이젠 위에 머리는 그대로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세로 섹션의 각도는 밑에 각도와 동일한 80도. 또 다음 섹션 세로 섹션의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80도. 베이스는 밑에 베이스와 동일한 이젠 사이드 베이스로 가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약간 커트 단발 느낌의 옆에 라인, 뒤에는 단발이지만 옆에는 커트처럼 올라가는 커트 단발의 느낌을 만들었고요. 반대편은 이젠 동일하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 있는 부분에서 2분의 1 브로킹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는 마찬가지로 이어 티어 잘랐던 이 끝나는 옆에 뒤에 이어 티어 나누고 뒤에 아까 잘랐던 그 가이드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사선 섹션의 각도는 80도. 자, 아까는 섹션을 나눠서 들어갔죠. 80도로. 마찬가지로 아까 뒤에 블록으로 잘라도 된다 그랬죠. 옆에도 마찬가지로 80도 잡아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잘라도 옆에 형태는 거의 어떻게 돼요? 섹션을 나눠서 잘랐을 때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자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블럭으로 자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거는 세로고 조금 더 빠른 거는 블럭이지만은 그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잘라놓고 나서는 항상 혹시나 따라오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세로로 다시 한번 체킹. 있으면 자르시고 없으면은 굳이 안 자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혹시나 하는 코너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는데 자 지금은 마찬가지로 코너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이젠 옆머리 층 연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센터 나누시고 나서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각도는 80도. 또 세로 섹션에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면서 베이스는 동일하게 사이드 베이스. 옆머리는 평평하기 때문에 온더 베이스로 가나 사이드 베이스로 가나 길이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모습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단발 라인으로 오다가 살짝 먹는, 살짝 올라가는 커트 느낌. 그래서 단발 커트. 자, 그러나 이제 마무리 이제 탑 포인트 설정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어 티어를 나누기 나서 층하고 볼륨을 얼만큼 줄 건지 설정했던 이 부분이 이제 가이드가 되겠죠. 이 가이드를 가지고 7대3을 나누신 다음에 굳이 뭐 7대3이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5대5셔도 되시고 6대4도 상관없는데 자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7대3 나누시고 나서 아까 탑포인트 설정했던 요 가이드 보시고 가로 섹션에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네, 두상에서 직각이 나오게끔 사이드. 또 마찬가지로 앞부분 앞머리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물론 베이스를 더 오프도로 갈 수도 있고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온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머리 기장에서는 거의 따라오는 머리가 없으니까 사이드로 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라놓고 체킹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딱 이렇게 일자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나누시고 나서 이제 윗머리와 옆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베이스 온더, 마찬가지로 온더 베이스 코너, 마지막 한 부분만 살짝만 사이드 베이스 코너.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도 세로 섹션에 또 윗머리와 오른쪽 옆머리가 만나는 코너. 또 마지막 한 단만 사이드 베이스 코너. 자, 그래서 탑 포인트 설정까지 해서 이젠 커트가 이제 마무리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제 볼륨과 층이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옆에 라인. 자, 뒤에는 약간 단발 느낌으로 오다가 옆에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커트 형태의 느낌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질감이 하고 드라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드라이 하고 나서 드라이 커트 한 다음에 이제 드라이 한 다음에 질감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 드라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간 혼주 느낌의 드라이를 할 거라고 하면은 살짝 먼저 질감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할 거라고 하면은 드라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드라이 커트를 보는 게 좋은데 지금은 혼주 드라이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먼저 질감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네이프 부분, 가장 무거운 부분인데 틴닝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머리를 틴닝으로 질감 처리가 들어갈 때 섹션을 나눠서 갈 수도 있지만은 나누지 않고 그 내가 커트한 형태에서 그냥 모량만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질감 처리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섹션을 잡고 질감 처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잘랐던 형태, 커트 형태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모량만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내가 잘랐던 이 커트 이 형태에서 그냥 무게감만 제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부분만 슬라이싱 틴닝으로. 물론 질감 처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다고 하는 물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뭐 완전히 좋고 나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가지고
그 형태에 맞는 질감 처리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머리에서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모량만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섹션을 잡지 않고 대신에 티닝의 날이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간 상태에서 그냥 슬라이싱 티닝.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잘랐던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량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자, 그래서 오른쪽 질감 처리하기 전에 모량과 자 왼쪽 이제 질감 처리하고 난 모량과 질감 처리하기 전에 모량, 당연히 하기 전에가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운 부분만 또 앞쪽으로 감싸지는 이제 슬라이싱 티닝. 특히 이 네이프 부분은 잘못 질감 처리하게 되면 많이 뜨기 때문에요. 섹션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머리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모량만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네이프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뭉툭하고 좀 더 뜬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젠 레자로서 이제 라인 정리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항상 질감 처리는 양감이라고 하는 모량을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섹션. 밑에는 다운 슬라이싱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커트했을 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 자체가 지금 볼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티닝. 밑에는 짧고 위에는 길게. 밑에는 짧으면서 위에는 길게 가면서 감싸지게끔 이렇게 그라데이션 티닝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세로로 잡고 찍고 갈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찝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게 되면 머리에 잔머리, 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요. 티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로로 갈 수도 있고 세로로 찝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머리와 모발과 가위가 일자가 되게 이렇게 찝어주는 게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날리는 걸 조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잡아놓고 나서 처음엔 대신에 볼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깊게 그 다음 위에 더 끝에 마지막은 더 끝에 제거가 되게끔. 그래서 안에 짧은 머리가 위에 머리를 세워주고 위에 긴 머리가 밑에 짧은 머리를 덮어주면서 이젠 볼륨감을 주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젠 그라데이션 티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뜨면 안 되기 때문에요. 섹션을 잡아서 가는 것보단 아까 밑에 했던 슬라이싱 티닝을 가지고 살짝 모량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섹션 나눠서 그라데이션 티닝. 처음에는 깊게 점점점 끝에 또 다음 섹션 처음에는 깊게 점점점 끝에 그래서 옆에 라인 떨어지는 부분은 슬라이싱 티닝으로 이젠 모량만 제거해서 이젠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젠 탑 부분. 가장 중요한 볼륨이 형성되는 부분이 이제 탑 부분이겠죠. 그래서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섹션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업 슬라이싱 티닝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깊게, 그 다음에 위에, 더 위에, 마지막은 끝에 부분만. 근데 마지막 위에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잔머리가 나와서 머리가 많이 날리겠죠. 그래서 위에 지금처럼 볼륨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방사선 섹션으로 나누신 다음에 업 슬라이싱 티닝이 들어갑니다. 또 모량 보시고 또 다음 방사선 섹션에 처음에는 깊게, 그 다음 위에, 더 위에, 마지막은 끝에 부분만 해서 뒤통수의 전체적인 볼륨감 만들어 주시고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에 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
커트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제 섹션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빗어서 라인 형태 보시는데 이 부분에서 슬라이싱 티닝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위험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너무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커트선 자국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옆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빗을 딱 잡아놓고 나서 이제 끝부분만 이렇게 세로로 이제 세로 티닝으로 살짝 슬라이싱 티닝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섹션을 이렇게 찝어서 가게 되면은 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날리는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섹션을 많이 나누진 않고 끝에 부분만 잡아서 그냥 흐름만, 전체적인 흐름만 주면서 커트선이 뚜껑이 지지 않게끔 모량만 제거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끝에 부분만 질감 처리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감 처리에서 모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고 그 양감에 따라서 뭐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조금만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라서 와서 그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양감에 뭐 가이즈를 하는 횟수나 이런 양감에 대해서는 많이 잘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번을 찝어야 된다라고는 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살짝 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에를 세로 섹션으로 잡아서 아까 후드부 잘랐던 것처럼 업슬라이싱 티닝으로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모량 정리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반대편 옆머리도 마찬가지로 업슬라이싱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옆에 라인과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드라이 하고 나서 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드라이 하고 나서 한번 전체적인 이미지 라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주 느낌으로 드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질감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감 처리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약간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드라이가 갈 거라고 하면은 드라이 해놓고 나서 이제 질감 처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약간 컬감 있는 웨이브가 약간 있는 느낌으로 이제 드라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질감 처리를 먼저 해놓고 나서 이제 드라이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질감 처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형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 처리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드라이가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 라인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이 라인 부분만 이런 라인 부분만 살짝 앞쪽으로 빗어 놓고 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드라이 하기 전엔 이런 부분을 질감을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얘를 다 빗어서 잡아놓고 튀어나온 부분을 포인트 커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뭉툭하게 떨어져요. 자연스러운 연결감이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쏟아지는 방향으로 싹 빗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C자로 삐져나온 잔머리들만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안으로 살짝 넣어서 C자 라인으로 굴리면서 한 두세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깎아주셔야지 여기 라인이 부드럽게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젠 반대편도 동일하게 앞쪽으로 살짝 빗어 놓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요 삐져나온 잔머리 부분만 앞머리 끝나는 부분에서 연결시키면서 작은 들어가면서 얘를 C자로 이렇게 굴리면서 깎아서 여기 라인 한 번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까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이 라인 삐져나온 이 라인 부분만 깔끔하게 이렇게 질감 처리로 이제 정리 마무리 요 질감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 뭐 네이프라든가 이런 부분 뜨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레자로 정리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어느 정도 모량 질감 처리가 했기 때문에 거의 특별히 할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머리 있는 부분만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앞머리가 많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라인은 약간의 단발 느낌이면서 앞에는 이렇게 커트처럼, 근데 살짝 얘를 귀 뒤로 꽂아 넘기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실 수도 있는, 약간 뒤에는 단발, 옆에는 커트 느낌인 단발 커트를 한번 오늘 시연해 봤고요. 다음에 더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넘버원 헤어 아카데미의 최원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